왔어요. 아, 좋아. 자, 반갑습니다. 배종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베스 낚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내용인 피딩 타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딩 타임, 사람들한테도 3번의 피딩 타임이 있죠. 언제냐? 바로 아침, 점심, 저녁. 식욕이 왕성한 분들은 뭐 중간에 간식도 드시는데, 물고기, 베스들은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걸 우리는 피딩 타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피딩 타임은 언제인지, 매번 똑같은 그런 상황에 피딩 타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계절별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피딩 타임은 달라지는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베스들의 피딩 타임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 초급자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실 때 아침 피딩 혹은 저녁 피딩은 꼭 공략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모든 물고기들, 붕어, 잉어, 민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은 대체적으로 오전 이른 시간,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먹이 활동이 활발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낚시를 많이 하는 시기, 즉 한 4월 달에서 한 10월 달까지는 오전 이른 시간,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시간, 야간 시간에 먹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는 피딩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바로 피딩 타임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온의 영향, 그리고 장애물의 유무,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피딩 타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기 전에 지금 상황에 피딩 타임은 언제쯤인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라면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들, 베스들은 산란을 의식하고 얕은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행위 자체가 물론 얕은 곳의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산란을 위해서, 알을 포란시키기 위해서 햇빛이 투과되는 깊이, 즉 얕은 수심대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봄철에 여러분들 낚시를 하다 보면 해가 뜨기 전에는 조항이 안 좋습니다. 즉 해가 뜨고 난 이후가 바로 그 베스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봄철에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해가 뜨고 나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로 따지면 보통 오전 한 10시 앞뒤로 한두 시간 정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른 봄철에는 오전 10시 전후를 해서 한두 시간 정도가 좀 활성도가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후 2시 타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 봄에는 수온보다, 그죠? 외부의 기온이 더 높다라면, 거기서 바람이 불어준다라면 수면에 드라이기를 가지고 수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른 봄철에는 여러분들 물이 차갑다라고 생각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대를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전 이른 시간,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오전 이른 시간,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시간,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물고기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수온대는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표층 수온, 물 표면의 수온은 30도를 육박합니다. 굉장히 물이 뜨겁죠. 그래서 너무 수온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식는 시간, 그죠 여러분들?
물이 식는 시간대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얕은 곳일 경우에는 오전 이른 시간, 밤에 여러분들 기온이 떨어지면 얕은 곳에서부터 물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어디에서 가장 활발하게 먹이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수온의 변화폭이 가장 컸었던 얕은 장소에서 먹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도모 낚시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포인트는 얕은 곳이라는 거죠. 한여름일 때, 그죠? 한여름일 때는 오전 이른 시간, 해가 뜨기 전에 바로 피딩 타임이 이루어지고 물고기들도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일 때는 해가 뜨기 전을 바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가 지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낮에, 그죠? 정말 그 뜨거웠던 햇빛이 모든 장소에 햇빛이 투과되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물고기들은 그때부터 먹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종일 뜨거운 햇살 때문에 먹이 활동을 못 하다가 해가 떨어지는 시간, 그 한두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오전 피딩 그리고 오후 피딩을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은 조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시즌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베스한테는 봄이나 가을은 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봄은 그죠? 겨울의 연장선이고 가을은 여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가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 돼서 이제 외부 기온이 좀 선선해지더라도 여전히 물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오전 이른 시간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특히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댐인데, 댐 같은 경우에는 여름 장마 때 풀이 잠겼다라면 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시즌에는 그 아주 얕은 곳에 수질이 안 좋거나 혹은 뭐 녹조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물이 다 썩어 있거나 그런 상황이면 그런 장소는 피하시고 차라리 구조물, 수상바지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가 잠긴 장소, 바닥이 좋은 지형, 그런 장소에 가서 이른 아침에 낚시를 하시면 조금 상황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낚시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을에는 항상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딱 내가 거기 있어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을 시즌에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피딩 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을 시즌이 지나면 저수온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낚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12월 달이 되면 수온은 점차 내려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실 피딩 타임이 어느 정도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시즌,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에는 피딩 타임을 노리는 것보다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가을 시즌에 흐리거나 하루 종일 겨울비, 초겨울비가 내리거나, 그죠? 여러분들 늦가을에서 초겨울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날이 흐리거나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라면 조항은 정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즌에는 어떤 피딩 타임을 노리는 것보다 출조를 하실 때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을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 가을 시즌이 되면 고기들은 천천히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먹이 고기들도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어시고종인 베스들도 그 먹이 고기를 따라서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온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얕은 곳보다 깊은 곳이 조금 더 생활하기 좋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온기는 여러분들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딩 타임보다는 하루 중 뭐 아침이 좋다, 저녁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출조 당일날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딩을 보신 적 있습니까? 피딩.
보통 제가 우리 초급자분들하고 낚시를 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라이즈를 하는 걸 보고 와 피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개념의 피딩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피딩은 어떤 피딩이냐, 바로 표층,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먹이 활동입니다.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먹이 활동 어떤 모양이냐, 작은 피라미들이 도망을 촥촥촥 하고 뒤에서 베스들이 퍽퍽퍽 때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스들의 먹이 활동인 피딩입니다. 표층에서 먹이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내 시야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층에서만 먹이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층에서도 바닥권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시야에서 피딩 먹이 활동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포인트에 베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표층에서 베스들의 피딩 먹이 활동이 생긴다라면 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중층이나 바닥권에서 먹이 활동이 생긴다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에서 막 피라미가 도망을 가고 베스들이 퍽퍽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면 일단 얕은 곳의 상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날은 얕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거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물고기들이 보글보글 끓는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작은 물고기들은 근처에 어시고종들이 있을 때는 뭉쳐서 다닙니다. 그 상황에서 밑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표층으로 끌어오르죠. 그걸 바로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표층이 아닌 중층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닥관에서 먹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피딩인데, 사실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이루어지는 먹이 활동을 내가 캐치를 하고 공략을 한다라는 건 힘듭니다. 내가 던지는 포인트에 2번, 3번 연거푸 계속 입질이 들어온다라면 그거 역시 피딩, 그죠? 그거 역시 먹이 활동, 피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자리에서 지지는 낚시를 하셔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딩 타임일 때는 어떤 루어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자, 여러분들 말 그대로 먹으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잘 띄는 거, 파장이 큰 것들, 소리가 많이 나는 것들,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매치 더 베이트, 매치 더 베이트, 베이트, 먹잇감과 가장 흡사한 그런 루어를 선택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수면에 의해서 피딩이 이루어진다. 표층에서 피딩이 이루어질 때는 표층에서 가장 오래 보여줄 수 있는 탑워터가 효과적일 거고, 중층에서 보일링이 막 일어나고 입질이 빈번하게 들어온다. 그럴 때는 중층에서 효과적인, 그죠? 서스펜드 미노우, 한계 수심이 정해져 있는 서스펜드 미노우나 릴링으로 속도 조절, 수심층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피너 베이트나 이런 하드 베이트가 효과적일 거고,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입질이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바닥권에서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드랍샷 같은 채비가 바로 적절한 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표층에서 먹이 활동이 일어날 때 탑워터를 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바로 탑워터의 생김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 훅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먹으려고 덤벼드는 애들, 여러분들 베스들은 생각 외로 그렇게 정확하게 먹이 활동을 잘 못합니다. 헛방이 많아요. 헛방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트래블 훅이 달려있는 루어가 입걸림을 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표층이나 중층에서 피딩, 먹이 활동이 일어날 때는 트래블 훅이 달린 루어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피딩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길게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지속이 될 때도 있습니다. 수온과 그날의 상황, 외부의 기온, 바람의 방향, 그리고 그날 날씨, 일조량에 따라서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하루 종일 먹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날은 폭조, 엄청나게 때려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피딩 타임, 지금 먹이 활동이 생기는데 왜 먹이 활동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니까 바람은 계속 골창 쪽으로 불어줍니다. 그래서 작은 먹이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류들, 그 플랑크톤류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 몰리게 되고, 베스가 있을 만한 장소에 좋은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 옆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먹이 활동이 생깁니다. 수위는 안정적이고 물색도 탁합니다. 그런 장소라면 하루 종일 피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자리에서 수십 마리씩 베스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 피딩 타임에는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드의 상황을 잘 보시고, 지금 조건이면 하루 종일 먹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피딩 타임 먹을 조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스를 정말 잘 잡는 사람들은 베스가 먹이 활동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서서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채비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낚시를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어의 액션에 혹은 채비의 선택,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고 낚시하는 것보다 어떤 베스의 생태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내가 있는 곳에 필드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가장 좋은 시간대에 그 자리 서 있는 거야 말로 정말 낚시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낚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피딩 타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필드의 여건에 따라서 피딩 타임은 바뀔 수도 있고, 하루에 단 한 번의 피딩 타임이 없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먹이 활동, 피딩 타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